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1813년 처음 출판된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소설을 읽어보지 않은 분이시라도 영화를 보았거나 여기저기 언급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소설은 영국 잉글랜드 지방의 지주계급 사람들의 결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베넷시 집안의 5딸들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결혼에 있어 사랑이 먼저인지 조건이 먼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 제인 오스틴은 1775년 영국 시골 마을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대로 정규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뛰어난 재능으로 다수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오늘 다룰 오만과 편견뿐만 아니라 지성과 감성, 맨스필드 파크 등 여러 소설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영국 젠트리 계급의 사회상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젠트리 계급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젠틀맨이라는 단어가 파생돼 나왔습니다. 네, 오늘 들여다볼 오만과 편견은 로맨스 소설의 고전 중의 고전이죠. 베넷가의 둘째 딸 엘리자베스는 예쁘고 당차고 똑똑하지만 집안은 그닥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 엘리자베스가 돈 많고 잘생긴 귀족 다하시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혼에 성공해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과정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려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로맨스 소설의 공식이죠. 즉, 돈 많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근데 까칠해요. 하지만 유독 그 한 여자만 바라봐서 그 여자한테만은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순정남이죠. 엘리자베스는 예쁘고 똑똑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운명을 개척하는 용기 있는 여인의 여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당시 전통적인 결혼 풍습과 연애결혼이라는 새로 등장한 풍조가 맞부딪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인데 서로 조건이 걸맞는 집안끼리 혼사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말부터 소설이라는 새로운 문학 형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소설이 다루는 소재가 주로 연애결혼 이야기입니다. 조건으로 따졌을 때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과분한 상대와 연애를 통해서 만나 결혼에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그 당시에 파멜라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은 이 파멜라의 계보를 잇고 있는 로맨스 소설인데 특징은 그 이전의 소설보다 훨씬 문학적으로 세련되어 있다는 것이겠지요.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려면은 전통적 결혼관과 새로운 연애 결혼관이 부딪히고 있고요. 이 가문 간의 결합이었던 전통적 결혼에 비해서 새로운 연애 결혼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죠. 또 결혼을 통한 중산층의 신분 상승 욕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세기에 등장했던 이 연애소설 이야기는 그 독자들이 주로 중산층 여성들, 글을 해독할 줄 아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그 당시에 다른 직업을 갖거나 다른 어떠한 인생에 다른 기회가 열려 있지 않았거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결혼인데 결혼을 잘해야 팔자가 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러한 연애 결혼 소설에 완전히 열광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조는 사실 산업이 발달되면서 도시화가 되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모여들면서 부모나 집안 어른들의 눈에서 멀어져서 좀 더 자율성을 갖게 되고요. 이런 젊은이들이
본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이런 풍조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네, 이 소설은 첫 문장부터 이야기의 핵심을 바로 짚고 있습니다. 영어 원문인데요. 바로 첫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It is a truth universally acknowledged. 이건 진실이다. 어떤 진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진실이다. 무엇이? 데디아가. A single man in possession of a good fortune. In possession of a good fortune은 돈 많다는 뜻이에요. 돈 많은 싱글 남자가 must be in want of 뭐가 필요하다. A wife. 그러니까 돈 많은 싱글 남자는 분명히 부인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실이다. 라는 것이 첫 문장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돈 많은 독신 남자가 틀림없이 아내가 필요하다. 라는 해석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돈 많은 남자의 입장이 아니라 돈 많은 남자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즉 딸을 가진 부모들이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오프틴의 아주 날카로운 풍자를 첫 문장에서부터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영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문장 중의 하나입니다. 오만과 편견을 고전 매트릭스 홈피에서 찾아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만과 편견, 그래서 작품 해설이 나오고요. 제인 오스틴, 그래서 작가 해설이 아주 간단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소설과 관련해서 사랑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라는 셀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통적인 결혼 형태에서는 조건을 더 중시했던 반면에 18세기 후반부터는 새로 등장한 중산층을 중심으로 가문, 즉 집단보다 개인이 점점 중요하게 떠오르게 되면서 개인의 욕구, 즉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대두되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런 생각이 당시로서는 전통의 반기를 드는 어떤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반면 엘리자베스의 절친인 샬럿은 사랑보다는 조건을 보고 결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그들의 대화를 살짝 들여다볼까요? 엘리자베스는 사촌 콜린스의 청혼을 거절했는데 알고 보니 콜린스는 사흘 만에 자신의 친구인 샬럿한테 또 청혼을 했고요. 놀랍게도 샬럿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약혼을 합니다. 충격받은 엘리자베스에게 샬럿이 담담히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별로 예쁘지도 않고 나이든 샬럿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콜린스에게 접근을 해서 청혼을 유도했던 것이지요. 이것만 보면 샬럿이 고리타분한 노처녀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상황도 실제로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화면은 매트릭스 셀에 있는 해설을 발췌한 것인데요. 한번 조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없이 딸만 5인 베넷씨 가족의 재산은 베넷씨가 사망하면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특유의 한정 상속 재산인 것입니다. 베넷씨 집안에서는 한 명의 딸이라도 부유한 상대를 만나 결혼을 하면 베넷씨가 갑자기 죽더라도 나머지 가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울타리가 생기는 것이라 딸들의 결혼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이 단지 개인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베넷씨가 죽은 후 집안의 재산을 상속받을 가장 가까운 친척인 콜린즈가 등장을 합니다. 콜린즈는 최근에 목사가 된 인물로 베넷가의 딸들 중 한 사람과 결혼해서 상속으로 인해 빚어질 곤란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베넷씨 집안에서는 반가워할 제안이었지요.
문제는 콜린즈라는 인물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태도나 성격이 촌스럽고 아첨꾼에 잘난 척까지 한마디로 누구도 좋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콜린즈는 엘리자베스를 선택해 구원하는데 엘리자베스는 죽으면 죽었지 콜린즈와 결혼할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고전 매트릭스 셀에서는 엘리자베스와 샬럿의 결혼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토론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하기를 잠깐 볼까요? 샬럿 루카스가 콜린즈와 결혼하기로 한 중요한 이유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하고라도 결혼하는 것이 가난하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아도 자기 능력으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결혼에 있어 사랑이라는 감정 외에 남녀 모두 배우자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 집안, 재산, 직업 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두 번째는요. 엘리자베스는 집안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콜린스 씨의 성혼을 거절을 합니다. 엘리자베스의 결정은 옳은 것일까요? 나중에 운 좋게도 다하시 씨와 결혼하게 되어 사랑과 돈과 지위를 한꺼번에 다 얻게 되지만 현실에서 그런 행운은 좀처럼 쉽게 만날 수는 없지요. 만일 딸들 중 아무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베네 씨가 죽게 되면 가족들은 문자 그대로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자베스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보시는 화면의 바탕은 영국에서 미니 시리즈로 제작돼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오만과 편견에 등장하는 다하시의 저택입니다. 운 좋게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와 결혼해 이 집의 안주인이 되었지요. 결혼을 잘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